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8월 8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시장이 어떤가요? 사실 시장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수 자체가 빠질만 하면 오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해서 3200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오늘도 그렇지만 급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지수 자체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보게 되면은 뭐 방산주 급락 나왔고요. 변압기도 뭐 제법 빠졌고 조선주도 제법 빠졌고 뭐 지주사라던가 뭐 금융주 이런 종목들도 뭐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져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최근에 부진했던 2차전지 이런 종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근데 오늘 빠진 종목을 보면은 지수가 꼭 2, 3% 이상 빠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수는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조종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돈을 갖고서 증시에 이제 돈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종이 안 나와요. 조정이 안 나오니까 돈을 투입을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지만은 조정은 아직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자체로는 악재가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악재가 훨씬 많은 시장인데도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의 무게를 두는 이유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악재가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자, 대주주 기준도 지금 해결된 게 없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실망감을 준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빠지는 이유는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겠구나 라면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약간 미국은 뭐 버블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도 보면은 사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관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모든 국가가 관세를 15% 이상 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까지야 뭐 어떻게든 뭐 미리 땡겨 가지고 판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제 뭐 이거를 뭐 기업들이 이제 부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안 올랐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관세를 다 받거든요. 기업들도 못 버텨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안 빠집니다. 사실 미국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데 뭐 급락 나오는 종목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최근에 보면 애플이 막 오릅니다. 애플이 그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새 미국장이 안 빠지는 이유가 다른 애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이 그냥 오르고 있어요. 대형주들이. 예, 그러니까는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휴가를 다 가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지, 지수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6월 달에 올라올 때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점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지수는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변곡점이 이제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건 뭐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주말, 그래서 이번 주말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대주주 한도가 어떻습니까? 대주주 한도가 지금 일요일 날에 대통령실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 사이에 요게 이제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월요일 날에 나올 수도 있고 일요일 날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대통령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 월요일 날 나올지 일요일 날 나올지 이제 그걸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 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면은 금요일 아니 월요일,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대주주 기준을 기존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 주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은 이번 주, 다음 주요. 다음 주까지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 또 뭔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얘기,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가 일요일이나 다음 주에 나오면은 시장은 급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인가,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리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바이오주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 중에 올해 많이 올랐던, 아니면은 그런 그게 아니어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의 대주주들이 있는데, 이게 세금이 확정이 되면은 올해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많이 올랐었던 그런 바이오주들, 요런 종목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 중에 눌렸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대주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잽싸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알테오젠,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얘기가 이제 한도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많이 올랐던 애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 많이 올랐던 애들이 뭐가 있어요? 예, 근데 막 올해 많이 올랐던 것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많이 오른 코스피에 있는 섹터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증권주도 있고, 지주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이 대표적으로 조선주, 방산주, 변압기, 예, 이 주도주라고 하는 애들 있죠. 예, 이쪽이 뭐 최근에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조종이 충분히 나온 종목이 있다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최근까지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보다 조종을 좀 미리 받았던 원자력 쪽,
예. 그러니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된다라면은 빵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주, 예,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대부분 2, 30%씩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주나 증권주,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대주주 기준 얘기들이 기존을 유지를 한다라면은 지주사 그리고 원자력 기존 주도주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저 소식이 났을 때 빠르게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오르는데 시장이 왜 오르지? 뭘 사야 되지? 이러면은 못 산다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대주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번 주말에 나올지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뭐 다음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변곡점이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스토리는 기억해 두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바이오주들이 이런 게 나오면은 올라갈 수가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올해 많이 올랐던 금융지주들, 지주사, 원자력, 조선, 방산, 변압기.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이나 변압기 뭐 이런 쪽은 최근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이 조금 더 만약에 온다라면 조정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지주사 쪽이라던가 이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제법 많이 나왔는데 그냥 상법 개정 수혜주, 원자력 뭐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7월달 들어서 어려운 장이고요. 뭐 지수는 안 빠지지만은 뭐 7월달, 8월달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돈이 많이 유입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자신감을 조금 잃은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찾는다라면은 6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뭐 그러한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뭐 조금만 더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